자, 9개의 알파벳 A, B, C, D, E, F, G, H, I를 일렬로 나열할 때 임의의 자음이 반드시 다른 자음과 이웃하도록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그래요. 예. 자음 모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난 영어 원래 영 알못이어가지고 개소리예요. 예. 자, 이게 모음인가요? 이렇게 세 개를 모으면 모음의 모음인가요? 죄송해요. 그만할게요. 예. 이런 상태인데 왜 모음을 모았냐면 문제의 제한 조건은 자음에 대해서만 발생하고 있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음에 대해서만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래 보자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답을 주는 건 사실 이제 답인 경우의 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선택하는 고육지책일 수도 있지만 이것 자체가 어떤 문제의 힌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느낌 안 들어요? 잘 보니까 3팩은 모음 나열의 경우의 수고 6팩은 자음 나열의 경우의 수 아닐까? 맞아? 그래서 문제를 사실 어떻게, 물론 저거 보고 제가 푼 건 아니에요. 예. 니네가 어려우면 저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고, 어차피 자음 모음을 나열하는 건 나중에 해도 되니까 자음 모음의 위치만 정해보자, 이런 관점인데, 그쵸? 예.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들어갈 애들은 뭐냐면 모음이에요. 모음 예. 윷놀이 하는 거 아니고요. 자, 모음인데 그럼 자음은 모음이 없는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4개인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임의의 자음이 반드시 다른 자음과 이웃해야 한다는 말은 1개를 넣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0개는 가능한데 1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몇 개의 자음이 있어요? 6개의 자음이 있죠. 만약에 여기 6개를 넣고 0개를 넣고 0개를 넣고 0개를 넣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선생님? 되죠.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자음이 다 이웃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만 저 6의 위치가 저기라고 니 확신하냐? 아니요. 안 하죠. 당연히 4가지라고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6, 0, 0, 0, 0, 6, 0, 0, 0, 0, 6, 0, 0, 0, 0, 6 이걸 다 쓰면 귀찮으니까. 알겠지? 그 다음엔 그러면 자음을 어떻게 사이좋게 이렇게 쪼갤 수 있겠죠? 5일 이렇게 쪼개면 미끄러우니까 개소리 그만할게요.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한 개는 안 되니까. 네. 그럼 4, 2, 0, 0 가능하죠? 4, 2, 0, 0도 어떻게 하냐면 4하고 2하고 0하고 0을 나열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0, 0 같은 것이 있는 순전이니까 4팩, 2팩이잖아? 그럼 12가지야? 맞잖아. 예. 그 다음에 3, 3, 0, 0도 가능해요. 얘도 당연히 12가지겠죠? 그죠? 예. 그 다음 3, 3까지 찢었잖아요. 그럼 더 찢을 수 있는 건 뭐예요? 2 밖에 없는데? 그러면 2, 0. 됐어요? 이건 몇 가지예요? 4팩, 3팩이니까 4가지예요? 그럼 이게 총 몇 개니? 26가지니? 30은 뭐야? 26가지죠? 그럼 이 26가지는 자음이냐 모음이냐만 정한 거잖아. 그지? 맞잖아. 36이에요. 에? 뭐라고요? 26이라니까요? 32 아니에요. 32라고요? 32. 아까 32라고. 아, 여기 12가 아니에요. 잘못 써놨어요. 여기 6이에요, 6. 여기 4팩, 2팩, 2팩이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걔들이 치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좀 맛이 갔네요. 네. 닥치고 좀 문제풀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6개예요. 그럼 26하고 모음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자음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러니까 답이 그래서 이렇게 나왔던 거죠. 결국은 답은 뭐만 구하라는 얘기였냐면 그냥 자음 모음의 위치만 결정하면 답을 내게 해주겠다, 이런 관점이잖아. 나열하는 건 안 물어보겠다. 무슨 말 이해되니? 네, 이렇게 그냥 푸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도 되죠? 자, 2층 건물인 어느 고시원에는 1인실 방이 각 층에 4개씩 있다. 각 층의 방에는 1호실부터 4호실까지 번호가 붙어있다. 6명의 고시생에게 다음 규칙대로 방을 배정하려고 할 때
방을 배정하는 방법의 수는 앞번호의 방을 비워놓고 뒷번호의 방을 배정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앞번호의 방부터 순서대로 들어간다 라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 문제 더 쉽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각 층에 방이 4개가 있잖아. 근데 6명이니까 사람 숫자 다 차지 않잖아. 그럼 2층에 2명이 방에 들어간다고 하면 201호를 선택할 수도 있고 204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러면 경우 수가 더 늘어날 거 아니야. 그냥 2명이 올라가면 201호, 202호 자리 바꾸는 거 이 정도만 된다. 이렇게 문제를 좀 더 쉽게 해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각 층의 방을 모두 채울 필요는 없다. 모두 채우고 싶어도 모두 채울 수가 없는데 뭔 말이야 이거 도대체. 6명 가지고 어떻게 모두 채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1층하고 2층, 그러니까 뭐 1층 비인 상태에서 2층 올려도 된다 이런 뜻인가 봐요. 예. 그럼 1층이 4명이고 2층이 2명일 수 있죠. 1층이 3명이고 2층이 3명일 수 있죠. 1층이 2명이고 2층이 4명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사람 숫자 자체는 몇 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3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맞아 안 맞아? 사람 숫자가 정해지면 어느 방을 사용하는지까지 다 정해지거든요. 그럼 결국은 사람들의 방 바꿈밖에 남은 경우의 수가 없잖아. 그럼 또 이걸 애들이 이런다고 1층 사람은 뭐 몇 팩토리얼 2층 사람 이러지 말고 그냥 어차피 얘들한테 방 위치가 다 정해지니까 1번부터 6번까지 번호표를 준 다음에 번호표를 정해진 방 앞에 날라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6팩토리얼 곱하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2160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를 1층 따로 2층 따로 이렇게 세지 말란 말이에요. 피곤하게. 왜냐면 각 방에 번호가 붙어있다는 얘기는 사실 1, 2층 큰 의미가 없다는 뜻일 수도 있어. 2층을 띄어가지고 1층으로 내리면 그냥 1번부터 8번 방까지 있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넘어가고요. 208번. 네 자리의 자연수 중 수의 배열 상태가 1000의 자리에서 2의 자리 갈수록 작아진다. 이 말은 A, B, C, D 이게 지금 곱하기가 아니에요. 숫자 배열이에요. 예. 그런데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 B고 그 다음 C고 그 다음 D잖아.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무슨 말인지 알아, 가들?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냐고. 아니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게 순서가 정해져 있단 말이죠. 맞아요. 예. 나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열할 필요가 없으면 뽑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다 다른 숫자를 가져야 되고 각 자릿수는 0부터 9까지 총 10개의 선택지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10개의 숫자에서 4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10C4가 답이야. 그럼 선생님 이러면 맨 앞서 0 되면 어떻게 해요? 0 될 수가 있겠냐? 4개 중에 제일 큰 게 들어오는데 절대 안 되는 거지. 똑같은 숫자가 안 되니까 0 되는 경우 신경 안 써도 돼요. 0은 어차피 뒤로 밀릴 거야. 0을 뽑더라도. 그러니까 10개 중에 4개만 뽑으면 그냥 답인 거죠. 무슨 말 이해하시죠? 제가 막 4321분에 1987 계산 이런 걸 안 할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니네가 하면 되잖아. 자, 29번은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확률과 통계에 보면 중복조합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중복조합이라는 개념도 역시 중복조합을 배우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관점이지 중복조합을 모르면 문제를 못 푼다 이런 관점은 아니라서 그래서 고등하에서 중복조합 관련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꽤 있고 예. 뭐 중복조합을 알고 사용하면 더 편리하고 좋긴 하겠지만 일단 대부분은 중복조합에 별로 관심이 없고 기억도 잘 못하기 때문에 일단 중복조합 없이 먼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알겠지?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0이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중복조합 문제를 떠올리게끔 하려고 내가 니한테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거야. 중복조합 문제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서로 다른 4명의 학생에게 사탕, 같은 종류의 사탕 10개를 나누어 주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그럼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고 C라는 학생이 있고 D라는 학생이 있으면
각자의 사탕을 다 더하면 총 10개가 된다. 이런 관점일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혹은 이건 이제 의미 아닌 부정방정식의 해 개수를 구하는 문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연수 조건이 있잖아. 그지? 그러면 자연수 조건이 있으면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딱히 다르진 않고, 의미 아닌 정수 조건이 원래 디폴트인데 고등 하에서는 자연수 조건이 디폴트야. 이건 푸는 방법 때문에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일단 나와 있는 대로만 해볼게. 자, 자연수인 것에 여기도 의미한 정수도 있네. 없지 않죠? 그죠? 네. 자연수인 것의 개수도 구해야 되고 의미 아닌 정수의 것의 개수도 구해야 돼요. 이런 관점인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일을 일을 이라고 쓰면 이게 나중에 뭐가 헷갈리냐면 이렇게 할게요. 예. 일을 10개를 나열을 했어요. 11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죄송합니다. 자, 이런 상태인데 이걸 제가 이렇게 끊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A가 3이고 B가 3이고 C가 1이고 D가 3이다 이런 뜻이야. 오, 괜찮지 않아? 오, 걔 괜찮은데? 그러면 이걸 이제 칸막이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칸막이를 친다는 관점에서 저 부정방정식 해의 개수를 셀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얘는 칸막이를 셀 수 있는 경우가 여기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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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잖아. 이런 데는 안 돼. 그럼 연계가 나오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칸막이를 우리가 이 9개의 칸막이 중에 3개만 선택하면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 P라는 놈은 답이 뭐냐면 9, C, 3이야. 이해하겠니? 어렵지 않잖아. 어려워? 안 어렵지? P라는 놈은 9, C, 3이야. 왜 자연수인 게 디폴트냐면 칸막이로 풀려면 자연수가 편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얘가 아마 84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지만 계산 과정은 이해하지 않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아니 그러면 선생님 의미 아닌 정수는 어떻게 칸막이로 처리합니까? 그러게요. 의미 아닌 정수는 그럼 칸막이 2개 쳐도 된다는 얘기, 똑같은 자리 2개 쳐도 그렇게 하면 더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쉽게 처리하냐면 의미 아닌 정수니까 사실은 0이 돼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방정식을 바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0이 아니라 14라 그래 그냥. 14라 그래. 그리고 14일 때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면 여기가 10일 때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하고 똑같은 거야. 기본적으로 애들이 다 일씩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14라고 돼 있지만 어차피 얘한테도 1 줘야 되고 얘한테도 1 줘야 되고 얘한테도 1 줘야 되고 얘한테도 1 줘야 되는 그런 상태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 이해돼? 즉 의미 아닌 정수이고 저 합이 14인 문제랑 아니 자연수이고 저 합이 14인 문제랑 의미 아닌 정수이고 저 합이 10인 문제랑은 답이 똑같은 문제라는 얘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좀 이해하기 좋게 다시 써줄게. 제가 쌤이 무슨 말을 했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10의 의미 아닌 정수해의 개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14의 자연수 해의 개수와 같은 거야. 이게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왜 같냐면 자연수 해이면 기본적으로 하나씩을 나눠주고 얘가 10으로 바뀐 상태에서 출발하잖아. 그러면 A, B, C, D가 다 1씩 들고 있잖아. 그럼 이제 안 줘도 되는 거잖아. 이게 이제 내가 왜 사탕 문제하고 연결을 짓냐면 자꾸 내가 사탕을 줘서 그런 게 아니고 서로 다른 뭐 3명의 학생에게 사탕 10개를 나눠주는 방법을 구하시오. 단
사탕을 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의미 아닌 정수의 관점이에요. 근데 한 학생은 적어도 하나의 학생은 꼭 사탕을 꼭 받아야 된다. 이게 자연수의 관점인 거예요. 완벽하게 매칭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걸 칸막이 이론을 풀려면 디폴트가 뭐냐면 자연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얘가 의미 아닌 정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저 10을 14로 늘려. 14로 늘린 건 이 변수의 개수만큼 늘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상태에서 자연수해를 구하면 그냥 11대의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하고 똑같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답은 뭐가 되겠니 아가들? 저 똑같이 풀면 되니까 Q는 뭐가 되는 거야? 14개가 있으니까 칸막이는 13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13C3이 되는 거고 얘 계산하면 286인가 그래요. 그래서 얘랑 더해서 답으로 370을 쓰란 얘기야. 근데 나는 중복조합을 외워서 푸는 게 진짜 개빠르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중복조합을 알려주긴 할게. 이건 선택적으로 너네가 기억하든가 말든가. 알겠지? 이게 싫으면 칸막이로 풀면 돼. 자, 중복조합은 정의가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야. 이게 중복조합의 정의야. 그냥 조합의 정의는 뭐예요? 이것만 없으면 돼요. 그러잖아. 근데 중복조합은 중복을 허락하니까 사실 그냥 조합은 내가 뭔가 어떤 대상을 뽑잖아? 그럼 걔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뽑을 수가 없다고 보면 되는데 중복조합은 내가 뭔가를 뽑잖아? 뽑았는데 걔가 또 생겨. 잡초처럼. 뽑았는데 또 생겨. 이런 느낌이야. 거의 무한계처럼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계속 걔만 뽑을 수 있는 거지. 이 중복조합을 정의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이 문제를 쌤이 어떻게 해석했어? 학생 4명에게 사탕 10개를 나눠주는 방법을 고른다고 했잖아. 근데 그럴 필요 없어. 나는 가만히 앉아서 학생의 이름만 부르면 돼. A야, A야, A야 3번 부르면 A가 나와서 사탕 3개 집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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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러면 B가 나와서 사탕 4개 집어가는 거야. 이런 느낌이라고. C, C, C 이러면 C가 나와서 3개 집어가는 거야. 이제 없잖아. D 안 불러. 그럼 D는 못 먹는 거야. 내가 막 애들 앞에서 사탕 이렇게 몇 개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이름만 부르면 된다고. 그러면 서로 다른 학생 중 중복을 허락해서 R회, 즉 10번 부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예. 그리고 이제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이제 이걸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NHR이라고 쓰는데 이 NHR은 기호만 외우면 돼요. 이렇게 풀 게 아니야. 얘는 뭐하고 같다는 게 알려져 있냐면 알려져 있다는 말은 증명할 수 있지만 니네한테 해주지 않을 거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그래서 얘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 이거하고 같아요. 이해했니 아가들? 저건 그냥 외워서 쓰면 돼. 알겠지? 왜냐면 저 증명할 줄 아는 그 확통 선택하고 고3들도 딱히 기억 안 난다고 그 증명 다시 해보지 않아. 굉장히 짜증나거든.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 자, 이걸 너네가 사전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하면 내가 중복조합은 디폴트가 뭐라고 했어? 자연수해가 아니라고 했지. 의미 아닌 정수해가 디폴트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Q를 먼저 구하는 게 편하고요. 그죠? Q를 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4H10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특이하지? 선생님 어떻게 R이 N보다 클 수가 있죠? R이 N보다 큰 경우는 없어요. 순열 조합에서는. 근데 이건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커도 상관없어요. NPR이나 NCR은 반드시 N이 R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하나? 알았지? 네, 근데 클 수 있잖아. 어떻게 한다고? 13C10이요. 맞잖아? 근데 조합의 성질에 의해서 13C10은 13C3하고 같죠? 아까 이거였잖아 답이. 그냥 나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편하지? 편하잖아. 근데 선생님이 그럼 자연수에는 어떻게 구해요? 자연수에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가 이제 자연수야 되니까 하나씩 가져가야 되잖아. 그러면 하나씩 줘. 사탕 하나씩 주고 여기 6개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러면 P는 뭐가 되는 거야? 4H6이야. 그럼 9C6이지. 그럼 9C3이야. 개꿀 아니야 진짜 사실? 칸막이보다 훨씬 편하지. 당연히. 왜냐면 이걸 증명할 때 칸막이를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걸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튼 이걸 알고 있으면 내가 이걸 아예 학교 시험에서 안 물어보면 나도 안 가르치겠거든? 근데 꼭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칸막이 쳐서 풀 수 있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중복조합을 알고 있으면 순식간에 계산할 수 있는 거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냐 아가들? 그래서 중복조합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 뭐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이미 조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복을 허락한다는 표현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 기호는 사실 몰라도 되지. 왜냐면 이건 이거랑 같은 거니까. 근데 이걸 알아야 이게 된다는 걸 기억을 할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기억하면 되는 거야. 알았니? 선생님은 너네한테 설명할 때 사용하지 않을 뿐, 실제로 고등학 문제를 풀 때 중복조합 문제 나오면 그냥 중복조합을 계속 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왜냐면 편한 방법이 있는데 굳이 불편한 방법을 풀기 싫어서, 그래서 설명할 때만 다시 칸막이로 바꿔서 설명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알았니? 자, 넘어가고요. 34번이 문제가 조금 어렵죠? 이 블록의 개수를 구할 건데 막대기에 좌우 구별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거지. 좌우 구별이 없으니까. 구별이 있으면 더 쉬운 거예요. 없는 게 더 어려운 거야. 네. 그래서 좌우 구별이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고요. 좌우 구별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뭔데? 뒤집었을 때 달라도 같은 경우로 써야 한다는 거 아니야? 내 말 맞지 않냐? 이거를 지금 이렇게 써 있잖아. 맞아? 예. 네. 근데 얘를 이렇게 써도 똑같은 경우로 써야 한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않아? K는 블랙이에요. 블랙이라고 B라고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B는 블루거든요. 진짜예요. 이건 국제 표준입니다. K는 블랙이에요. 아시겠죠? 예. 뭐 어쨌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봐요. 여러분,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나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36이라고 답변하는 이유는 두 개의 주사위가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두 개의 주사위는 서로 다른 게 당연히 맞죠. 아무리 똑같은 공장에서 생산했어도 두 개의 주사위는 서로 다릅니다. 같을 수 없어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한 주사위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 두 개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몇 개? 18. 나한테 욕하는 거야? 땡이야. 야, 니네 웃긴다 진짜. 이거 학교 대신에 나온 적 있다? 12개. 에? 아니에요. 12개. 아니에요. 니네가 그걸 답변을 못하니까 이거 못 푸는 거야. 진짜 정확하다. 왜 그러냐면, 야, 주사위 눈이 36개 나온 이유가 뭔데? 1, 2하고 2, 2를 다른 걸로 취급하기 때문이잖아. 3, 4하고 4, 3을 다른 걸로 취급하기 때문이잖아. 그런데 주사위에는 1, 1, 2, 3, 3, 4, 4, 5, 6, 6도 있어서 원래 한 개인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단순히 2분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럼 36개에서 1, 1, 2, 3, 3, 4, 4, 5, 6, 6은 원래 대칭 구조에서 한 개를 셌기 때문에 그 6개를 빼면 30개가 나오죠. 그걸 2분의 1 하면 15개 나오죠. 거기에 다시 6개를 더한 21가지가 이 문제의 답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겠냐고. 그러니까 1, 2하고 2, 1은 원래 두 개로 셌는데 서로 같은 주사위면 한 개로 세야 되잖아. 3, 4하고 4, 3은 원래 두 개로 셌는데 같은 주사위면 한 개로 세야 되잖아. 걔들만 경우의 수가 2분의 1 줄어들고 1, 1, 2, 2, 3, 3, 4, 4, 5, 5, 6, 6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원래 대칭 구조였기 때문에.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21가지가 답이라고. 시험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어? 맞출 수 있겠어? 그러면 뭐에 관심이 생겨? 아, 선생님, 대칭 구조의 블럭의 개수를 먼저 세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원래 한 개였을 거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리고 비대칭 구조는 우리가 2개씩 했을 텐데 그거를 1개씩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이런 관점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이게 정확히 그 서로 같은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란 말이야. 이해하겠냐, 아가들? 그래서 나는 대칭 구조의 블럭을 먼저 파악을 할 거야. 알았어? 자, 근데 검은색이 4개고 흰색이 3개예요?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대칭 구조려면 여기 화이트 해야 되죠? 여기가 블랙이면 어떻게 대칭 구조가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여기는 볼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만 정해지면 자동으로 대칭 구조 맞춰질 거니까. 그러면 화이트 하나 남았고 화이트 하나밖에 없지. 그럼 이 색 중에 화이트가 어디로 가냐를 결정하면 대칭 구조의 모든 블럭의 개수를 다 세게 됩니다. 만약 여기가 화이트라면 여기가 KK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K 화이트 K 될 거 아니야. 대칭 구조의 블럭이 세지는 거잖아. 이해하겠어? 이해하겠냐고. 결과적으로 대칭 구조는 몇 가지다? 그렇지. 대칭 구조는 3가지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원래 우리가 경우의 수를 셀 때 이 좌우 구별이 없다는 제한 조건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7팩, 4팩, 3팩으로 세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총 35가지잖아.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35개에서 대칭 구조인 3개를 뺀 걸 2로 나눈 다음에 다시 3을 더하면 답이 되는 거라고. 이해하겠니? 내가 말한 주사위 문제하고 완전히 똑같지? 완전히 똑같잖아. 대칭 구조는 원래부터 한 개로 센 거니까 걔를 2분의 1 하면 안 된다고. 걔는 하나씩 센 거니까. 비대칭 구조는 2개씩 했을 거 아니야? 걔를 2분의 1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총 35개에서 대칭 구조인 3개를 빼고 남은 32개는 비대칭 구조니까 그걸 2분의 1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다시 대칭 구조인 3개를 더한다. 이런 관점이라고.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주사위 36개인데 대칭 구조는 6개니까 36에서 6을 뺀 거 30을 2로 나눠서 15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대칭 구조는 6개를 더한다 이렇게 말해주면 완전 똑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뭐하고 똑같은 문제다. 서로 같은 2 주사위를 던졌을 때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문제다 라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뭘 또 올리라고? 서로 같은 2 주사위를 던졌을 때의 경우의 수. 이걸 어떻게 구하고 있다고요? 36 마이너스 6을 2로 나눠서 6을 더해서 21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하고 같은 결의 문제라는 거야.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서로 같은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그냥 2 주사위라고만 나와. 그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을 때랑 다를 때를 나눠야 되는 거야? 다른 거야. 서로 다른 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알겠죠? 네, 같을 때는 꼭 서로 같다고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디폴트는 서로 다른이에요. 왜냐면 쌍둥이도 사실 서로 다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물건 2개를 갖고 싶어요 라고 하면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엔 똑같은 물건이 없거든요. 선생님 제 친구랑 저랑 핸드폰 똑같은데 안 똑같아요. 안 똑같다고. 아니 저도 아무거나 똑같은데 왜 안 똑같다고 하지? 진짜 안 똑같다니까요. 진짜 안 똑같아요. 같을 수가 없어요. 야 쉽게 말해서 주사위를 너네가 만들 거야. 주사위 어떻게 만들어? 보통 공장에서 만든 주사위는 플라스틱 녹여가지고 플라스틱을 굳혀가지고 만든단 말이야. 근데 플라스틱은 혼합물이야. 그럼 니네 그거 혼합할 때 분자가 어떻게 배치되는지까지 다 똑같아야 돼. 같으려면. 같을 수가 있겠어? 식으면서 식는 온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뭔 말인지 알지? 불순물 들어갔으면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주사위 눈 새겨야 되니까 각면을 파내야 된대. 파내는 만큼 질량이 각면에서 줄어들고 거기 다시 검정 잉크로 칠하잖아. 잉크 조금 더 들어가면 약간 한 면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실제 주사위는 각 면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 아닙니다. 그냥 6분의 1에 매우 가까울 뿐이에요. 6분의 1 아니에요. 우리가 던지는 주사위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주사위지 실제 주사위가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세상에는 완벽하게 똑같은 대상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걸 납득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하죠.